자, 한국지리 주요 문항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하지 않은 것들이 뭐 쉽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 문항들 이외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Q&A 게시판을 통해 또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풀어드리게 될 문항은요. 2번, 4번, 7번, 9번, 그리고 10번, 12번, 13번, 16번, 17번, 19번 이렇게 10문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문항이 이 문항 이외에 있다면 여러분들 Q&A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가래. 이 산은요, 북한산이고요. 요 산은 지리산이에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석산과 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줬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건데, 이 문제를 제가 고른 이유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자료가 두 종류예요. 가 아니면 나.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북한산이고 둘 중에 하나가 지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오냐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문제가 그렇게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료가 가나다 3개 나와요. 근데 둘 중에 3개 중에 하나의 자료는 알겠어. 근데 2개가 헷갈려. 그럼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건 경우의 수로 푸는 연습을 해봐야지. 무슨 말이냐면 1번 선지 봐봐. 1번 가는 나보다 고緯도에 위치한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말은 가가 더 북쪽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가고 얘가 나란 얘기야. 1번 선지는. 2번 선지. 나는 가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고도가 높다. 여기 고도가 써 있어요. 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2번 선지도 나는 가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고도가 높다?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답 아니야. 그 말이야. 1번하고 2번 선지가 똑같이 가를 북한산으로 나를 지리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 답 아니야? 그런 얘기인 거야. 예를 들면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문제풀이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경우 1, 경우 2, 가가 북한산이면 나가 지리산, 반대로 가가 지리산이면 나가 북한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번하고 2번이 모두 다 가가 북한산이고 나가 지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 2라고요. 이렇게 2개 이상 하나의 경우로 몰리면 이건 답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식 그 자체보다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식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2번 문제는 석산, 토산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저도 개념할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게 꼭 단일한 주제로 수능이나 아니면 이후에 6, 9 이런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답을 맞춰가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 거니까?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1번하고 2번은 그렇고요. 3번은 태백산맥이 있다라는데 태백산맥은 이쪽에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4번은요. 칡화산이다. 이거는 제주도의 기생화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을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원이든 자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자료가 여러 개가 아니라 2개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무조건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되셨죠? 2번 문제 그렇게 살펴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도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가하고 나가 둘 중에 하나가 자유공유고 둘 중에 하나가 가mit공유겠구나. 가가 자유공유, 나가 가mit공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지를 봐야 되겠지만, 앞선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선지 구성이 단순했는데 이거는요, 알파벳 A, B, C까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게 되면 단순 경우의 수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가봅시다. 동그라미 1번.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융기를 크게 받았다. 융기를 많이 받은 건 가미공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가와 나의 하천은 동일한 유역이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2번 선지 때문이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자, 유역이라는 건 물이 모이는 범위라고 했어. 그럼 2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동일한 유역이다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영산강이라는 강과 동강이라는 강이 같은 혹은 더 큰 또 다른 하천으로 같이 모이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영산강이 동강으로 흐르거나 혹은 동강이 영산강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둘이 다른 뭔가 제3의 하천에 모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동일한 유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만 대충 보게 되면 선생님이 남한의 하천 5개를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동강은 가믹 공유할 때 실제로 얘기했던 영월 쪽, 바로 한강의 상류 쪽, 요쪽에 있는 거고요. 영산강은 요쪽에 있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흘러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겁니다. 2번 선지를 정확하게 안 친구는 찐고수. 찐고수, 지영학 대가.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번 선지 몰라도 답 포기하지 말아라. 대신 자기 기억이 살아있을 때 답 맞고 나는 다 알았어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2번 선지 제대로 알고 풀었을 가능성보다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확신이 없었던 친구들은 형광펜으로 체크.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거 오답노트 만들어서 복습하지.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3번 선지와 관련해서는 A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빙기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개념할 때 말씀드리는 건 한국지리 풀 때 모르겠으면 후빙기해라 라고 했고요. 이걸 좀 지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공유 주변에 평지를 찍어놨으니까 범람원이에요. 이게 자연재방 일지, 배우습지일지 몰라. 하지만 범람원이야. 범람원은 후빙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B는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이게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12번 문제 나왔던 선지거든요. 이 지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형도래. 위성사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 선지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이게 구화도인지 우각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4번 선지는 과거 하천의 유로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구화도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각호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정답은 4번이야. 봐봐. 4번 선지에서 얘기한 건 설명이 딱 읽기에 구화도처럼 받아들여지만 그냥 물이 흘렀었니? 그 말이야. 물이 흘렀다가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각호고 그게 말라버리면 구화도인 거야. 과거에 하천의 유로 일부였니? 그걸 과거니까 구, 하천, 하. 그래서 유로, 도 이렇게 해서 구화도로 받아들이고 구화도가 아니라 우각호니까 틀렸네 이렇게 판다는 건 문제에서 요구한 건 특성으로 서술을 해서 줬는데 자기 혼자 지형명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한 거예요. 너무 좁게 문제를 풀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도 오른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 위성사진은 동일하게 동일한 유형의 선지가 나왔습니다. 되셨어요? 네. 5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C가 가믹공유하천 쪽에 하천 옆에 붙어 있는 평지니까 단구고요. 단구는 침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단구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얘들아 2번 선지 때문에 풀어준 거야. 그리고 좋은 문제야 이 문제. 난이도 있다. 좋은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다음 장의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번 문제도 풀어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풀지는 않는데요. 정답이 쉽게 나와서 풀지 않았을 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난이도를 높이기에 좋아요. A, B, C, D 찍혀 있는 지역들이 군산 A, B, 영광, C, 무안, D, 강진인데요. 예를 들면 영광 같은 것도 위치 헷갈리게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정답이 쉽기 때문에 제가 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위치 좀 꼼꼼히 외워야 한다. 위치. 그리고 수능 때 위치 문제가 분명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겁니다. 3월 달에 똑같이 며칠 간격으로, 며칠은 아니구나. 일주일 차이로 N수생도 모의고사를 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험을 본 거잖아요. 풀면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지역지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N수생들이 본 지역지리 문제는 되게 지역적이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6번, 뭐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6번 정도의 지역지리는 노멀한 겁니다. 이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이 시험에서 맞췄으면 더없이 좋지만 현재 얼마 안 됐는데 혹은 지역지리 챙기지 못했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6평 대비해서는 꼭 지역성을 다 맞아야 한다. 그걸 목표로 공부해라. 부탁드릴게요. 자, 7번 문제로 갈게. 7번 문제는 세 지역을 준 거야. 세 지역을 인구와 관련한 자료를 줬는데 강원도 인제 요걸 양구로 알고 푼 친구도 있을 텐데 크게 지역성에는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아요.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세종시. 요것도 알아야 돼요. 창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대요.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일진 모르겠지만 외국인 얘기가 나올 때는요. 근로자냐 국제결혼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숫자냐 아니면 비율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나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성비가 높다라는 건 남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를 생각해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그렇다고 나다가 이 두 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다가 가장 높대. 이거는 빼박 딱 걸렸어. 갑하고 을에서는 상대 비교로만 얘기하는데 병은 가장 높은 게 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이 세 개의 지역의 비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와도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딱 걸린 거예요. 다가 얘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럼 이제 다가 세종이라는 걸 안 다음에 나도 있고 가하고 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성비와 관련한 얘기를 한 건 세종과 창원을 비교하건 세종과 인제를 비교하건 둘 다 아마도 세종보다 높을 것 같아. 창원은 중화학이 발달해서. 인제 같은 경우는 군사도시니까. 그래서 사실 성비는 그렇게 선생님 기준에서는 힌트가 안 될 것 같고 갑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하고 나를 남아있는 게 인제하고 창원인데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가 많대. 이게 핵심인 거야. 근로자 수가 많다는 건 직장이 많으면서 인구 수가 많은 지역. 그럼 그거 둘 다 어디야? 여기지. 그때 직장은 보통은 좀 더 공업이니까 여기지. 그래서 얘가 가, 얘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숨어 있지만 이거 우선해서 그 다음에 갑 두 번째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진 않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작년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꽤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선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1번은 가가 인제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가 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다가 세종시야. 정답은 2번 끝났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선지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5번 선지의 중요 연령이 높다는 건 더 노인이 많은 데가 어디야? 그 말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인구와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 여기 7번 문제에 연령과 관련한 거, 성비와 관련한 거, 외국인과 관련한 거 두루두루 다루고 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9번 문제, 농업 문제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는 나와 있는 자료가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선지들의 좀 특성이 있어서 같이 보자고 하는 건데요. 먼저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하면서 나하고 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좀 더 어느 지역이 많은지까지 보여주는데 가하고 라는 그냥 덩그러니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줬잖아요. 가하고 라는 쉬우니까 그래요. 벼, 그리고 라가 제일 적으니까 누구, 맹류, 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다는 하나가 채소가 하나가 과일이 되는데 경북하고 제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가 누가 되냐면 과수, 그리고 나가 채소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지 않았어도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 거 하나 말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이기 때문에 벼가 1등이고요.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었으면 채소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가, 벼인데 논보다 밭이래. 얘들아 벼만 논이고 나머지가 밭이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주요 곡물 자원이다. 얘들아 곡물이라는 건 밥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 4개 중에는 벼하고 보리만 곡물에 들어가는 거야. 동그라미 3번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이용된다. 그건 보리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4번 전국 생산량이 다가 라보다 많다. 이걸 인지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냥 딱 보고 이거 다가 라보다 많네. 이렇게 하면 면적이라는 것과 생산량 자료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알겠니? 인식하고 푼 거랑 그냥 자료 보고 딱 풀어버렸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로 드렸던 거. 면적에서는 누가 1등이지만 벼가 1등이지만 뭐라고? 전체 량으로 따지게 되면 누가 더 많다고요? 채소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4번인데 자료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면적으로 따져도 과수가 넓었는데 무게로 따져도 그냥 사과 하나하고 보리 알갱이 하나라고 비교해봐. 누가 무거울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리는 국내 작업률이 가장 높을 수가 없죠. 쌀이 제일 높습니다. 쌀이 제일 높습니다. 이건 자료 아니고 지식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7번하고 9번을 풀어드렸잖아요. 이때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인구가 하나는 농업 문제인데 뭐였을 것 같아? 비율과 양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거는 한국지리 안 하고 다른 과목에도 좋아. 사탐을 할 때 숫자가 등장하는 과목이면 뭐든지 신경 쓰셔야 돼요. 사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법과 정치도 그럴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알겠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요. 선지에서 지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 반면에 그게 아니라 자료 해석으로 풀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지역을 좁혀줬어요. 경기하고 울산하고 충남이요. 근데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가리고 내도 돼요. 이 세 지역 안 알려주고 내도 돼요. 왜냐면 1등이거든요. 선생님 얘네는 1등 아니잖아요. 근데 잘 봐. 1등 아닌 것 같지? 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출하액 1등이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 다음으로 높고 출하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 수준에서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외워야 하는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시지역이 하나였기 때문에 울산입니다. 얘는 그냥. 도지역이 경기하고 충남이 남았는데 그중에 제조업 1위 지역이 경기예요. 그리고 나가 충남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요거 3개 안 줄여줘도 돼. 오케이? 왜냐면 시 하나에 도 2개고 각각 시에서 다가 1등 그 다음에 도에서 Y축 기준, 출하액 기준으로 2개가 1, 2등이기 때문에. 알겠니? 막 중간에 숨어있는 애를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내면 그건 못 풀지. 하지만 상위권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따져도 1, 2, 3등이기 때문에 얘네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써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써 있었는데 다도 못 찾으면 그 친구는 반성하셔야 돼요. 왜? 시지역이 하나고 도지역이 2개인데 야 이거마저 못 찾으면 어떡해. 선생님 아직 문제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익숙해지겠죠? 하면 돼. 이건 하면 됩니다. 이건 하면 돼요. 나중에 가면 이런 걸로 어려움 느끼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러한데 선지로 좀 가보면 기업,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차가 여기 있어요? 1차 산업, 그러니까 1차 금속, 제철소 자료에 없죠? 근데 냈죠? 지식으로 낸 거예요. 경기도는 종합적인 게 발달해 있고요. 충남은 당진의 제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낸 겁니다. 오케이? 지식의 영역입니다. 틀렸어요. 동그라미 2번이래. 니은 선지에서는요. 다 울산은 충남보다 기타 운송장비, 조선업의 출하액이 많대요. 업종 있어요? 없죠? 지식으로 낸 거예요. 울산은 조선소가 발달해 있습니다. 디귿, 이거는 그냥 지역 연결한 다음에 무슨 권에 들어가? 단순 연결.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고요. 리을 선지. 기억하고 니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지식인데 쉬운 거고요. 기억하고 니은은 업종에 대한 건데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리을은요. 지식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문제에선 이게 자료 해석도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한 거예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하게 되면 충남하고 울산하고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 누가 많아? 종사자 1인당 출하액 밑줄 치고 이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이거 울산이 1등이라고 외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 리을 같은 경우 충남이 더 많다는 거 틀렸지. 이거는 지식으로 푼 거. 외워야 하는 기초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자료 해석이 된다니까요. 왜? 종사자 1인당 출하액 A당 B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A분의 B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충남하고 울산 기호로 일부러 안 주고 지명으로 써준 거예요. 이거 맞췄는지 보려고. 2개가 엇비슷하죠. 출하액이 엇비슷해요. 근데 종사자 수 보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보다 나가 2배 많아요.
2배 많은데 돈을 똑같이 벌었다는 건 나가, 즉 충남이 1인당 출하액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략 숫자로 대략이야. 다는 15분의 300 정도라면 나는 25분의 300 정도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 해석으로 보면. 아시겠죠? 정확히 알고 풀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기역, 니은, 선지는 순수 지식. 오케이. 디귿은 단순 지역 연결. 리을은 지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정확히 알았던 것과 모르는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면 늘지 않아요,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했을 때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건 제대로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라는 게 그 수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좋을 양자의 의미로 질을 제대로 갖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꼼꼼하게 답을 맞았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찝찝했던 건 체크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알고 푸는 거, 접근법 확인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10번 말씀드렸고요. 12번은요.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유형의 문제가 실제로 나오니까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총평해서 여러분들 기출 풀고 EBS 연계교재 푸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 자기가 3월 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 기출을 풀었다면 이거는 거의 똑같은 자료는 아니어도 똑같은 지역을 봤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3개의 자료가 종합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에 나누어서 나온 것들을 봤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그런 거야. 똑같은 문제를 기대하지 않아도 익숙한 거. 그러면서 출제 의도를 읽어내기 위한 거. 그런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요. 여기 중구고요. C, A 북구인데 A는 북구 아니라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B, 강서구예요.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부산에 꼭 알아야 되는 건 B하고 C 쪽입니다. C가 도심 쪽, B가 강서구 제조업 발달한 쪽. 얘 낸 거는 B 때문에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아파트 수가 많은 했잖아요. 얘는 외곽이니까 낸 거예요. 근데 얘는 막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북구 A가 되지만 얘는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얘 풀었어야 돼요. 이게 생산자 서비스. 근데 제가 여기서는 거꾸로 오면서 나중에 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산은 서울처럼 딱 두드러지지 않고 좀 더 고려할 요소들도 이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냥 1등과 2등의 격차가 큰 게 아파트 수여서 이걸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얘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도심 C 지역을 얘기하고자 한 것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선택한 건 뭐라고요? 기출을 풀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변형된 것도 보일 거예요. 그 기출문제의 대단한 4단원에 관련한 도시 부분의 문제를 풀면서 부산 관련한 문제만 한번 스캐닝을 쭉 해봐. 그러면 3월 교육청 이번에 너희가 본 모의고사가 객관적으로 좀 더 쉬웠구나 어려웠구나가 보일 거야. 근데 아이씨 나 뭐 예를 들어 이거 틀렸는데 쉬운 걸 틀렸네? 이렇게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 내가 결과적으로 말해주면 이 문제는 연결만 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는 선지가 있네? 이런 거. 또는 이 문제는 이 지역을 냈는데 다른 문제에선 북구 말고 옆에 동래구로 냈네? 이런 거. 그리고 이 문제에선 이렇게 세 지역만 냈는데 다른 문제 봤더니 강서구랑 사상구를 연결하고 중구랑 동구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냈네?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금 바뀌는지. 하지만 해설지까지 좀 꼼꼼히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씩의 변경은 있지만 변경은 있고 변화는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출제의 구도는 뭔지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핵심 기출 강의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문항들을 번호 클릭해서 인덱스 기능 활용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13번도 이 시점에 학생들 정답률이 안 나와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들을 안 푼 친구는 이 지역이 장수인데 얘가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고도가 높아서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게 되면 이게 이런 지역이었어?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이 친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남쪽이네 내륙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단적으로 여기 지금 8월 기온도 있고 1월 기온도 있어. 물론 차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그러면 이거 장수를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기온 낮겠구나.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남쪽이고 내륙이면 여름에 덥겠네. 그래서 멋지게 혼자 틀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을 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는 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거 정답률 높게 안 나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부터 부지런히 기출을 제대로 푼 친구들한테는 제대로 걸린 문제예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기후 문제는요, 나오잖아요. 자료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뺑값 문제구나. 어렵다라는 거 느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봤을 때 찍힌 지역이 인천, 강릉, 대구, 나름 다 중요한 지역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수. 이렇게 4지역입니다. 솔직히 기출을 풀면 이 4지역이 동시에 나왔다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들을 다 다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낯선 지역도 없고요. 근데 이제 알겠어. 겨울 기온, 8월 기온 있구나. 대구 더운 데라고 했으니까 8월 기온 높은 거 고르고 싶어. 나머지 것도 남북 차이 나고 동해안, 서해안 차이 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보니까 난 할 수 있겠는데 뺑값이야. 뺑값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의를 보시면 해당 지역 빼기 4지역의 평균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4지역의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각각 1월과 8월에 해봐야 되겠지만 계산하면 숫자 하나로 고정된 값이에요. 반면에 해당 지역의 평균이 앞에 들어가는데 이거는요. 가지역일 때, 나지역일 때, 다지역일 때, 라지역일 때 그때그때 바뀌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변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때 해드린 말씀은 해당 지역이라는 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냐 아니면 이것과 비교해봐. 반대로 4지역의 평균, 그냥 편의상 4평균이라고 쓸게. 4평균 빼기 해당 지역이냐. 즉 해당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세모 쳐드린 게 뒤에 나와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냐. 이거에 따라 해석을 반대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으면 순서가 반대. 다시 말하면 여름에 제일 더워야 하는 대구가 8월 기온, 여름 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제일 기온이 낮은 애로 지켜야 돼요. 반대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나온 건 그냥 순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가 8월에 제일 덥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월 기온을 기준으로 차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순서가 가, 다, 나, 라는 거고요. 1월 기온을 순서로 하게 되면 Y축 기준이니까 살짝이지만 가가, 그 다음에 나가, 그 다음에 다가, 그 다음에 라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세요? 가하고 라는 1등하고 꼴찌로 박혀버린 거. 이게 여러분들이 장수의 특징을 알았으면 쉽게 얘가 장수구나 고도가 높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면 얘 처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대구가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가면 되고 겨울에도 남쪽이니까 따뜻했구나 이렇게 가면 되고 강릉하고 인천은 여름 기준으로는 인천이 작은 바다 쪽에 있으니까 더 더울 거고 겨울 기준으로는 강릉이 큰 동해바다 옆에 있으니까 더 따뜻할 거고 그래서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나가 강릉이 되고 다가 인천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나 라,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선지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선지보다는 전 이 포맷의 자료 뺑값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지역 구도 그랬을 때 장수 같은 거 항상 고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맞추면 겨울방학 동안 핵심 기출 공부한 보람 있는 겁니다. 기출 그 공부한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에 16번, 15번 같은 것도 좋습니다. 15번 같은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N제를 구매한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 만든 거 좀 더 제가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선생님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문항 개수들에 비해서 핵심 N제에 한 10문제 정도씩 못 넣어드려서 한지 세지에서 그런 문항들 조금 더 넣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지키겠습니다. 한지 특히 좀 더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의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한 번 공부했던 그러니까 N수생 친구들도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듣고 나면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할 수 있는 주제예요. 에너지와 관련한 주제인데 에너지에서는요. 이 말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 말을 신경 써야 돼요.
자, 말로 할게. 1차 에너지라고 나왔는지 아니면 이 말 속에 발전, 전기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두 번째, 공급이라고 돼 있는지 아니면 생산이라고 돼 있는지. 이 공급이란 말은 에너지 파트에선 소비랑 같은 말이고요. 이 1차 에너지연별 공급량 비중이라는 건 전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비중별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지? 뭐랑 1차 에너지란 말 구분해야 된다고? 전력, 발전. 그리고 공급이란 말과 뭐는 다른 말? 생산은 다른 말. 공급은 뭐랑 같은 말? 소비. 이 두 가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누구냐면 A, 경기고요. B, 전남이고요. C, 경북인데요. 사실 화석에너지 3개를 주면서 문제를 냈는데 보게 되면 1등인 애를 1로 했다잖아요. 다가 천연가스가 1등이에요. 천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나는 2개에서 1등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석탄하고 석유 모두에서 1등이네. 그 다음에 가라는 애는 1등인 애는 없는데 석탄이 좀 많은 거야. 그럼 여기서 1등이 전혀 다른 하나는 다니까. 다가 경기도. 도시가스 많이 쓰니까. 천연가스 많은 거지. 아, 그러면 경북하고 전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잘 들어. 이때는 이게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이때는 석탄으로 구분하면 안 돼. 석유로 구분해야 돼. 그게 자료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유는 석탄의 두 지역 간의 차이보다 석유의 두 지역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로 가와 나를 구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풀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껴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료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지식을 갖다 넣어야 돼. 선생님,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래.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 억지로 껴맞출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말을 할게. 석탄으로 하는 건 왜 위험하냐면 석탄을 많이 쓴다는 건 제철소가 있거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야. 근데 보통 제철소가 있는 데서 많이 쓰거든? 제철소는 둘 다 있어. 경북도 있고 포항에, 전남도 있어. 광양에.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석유를 많이 쓰는 데는 어디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데지. 경북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없어. 하지만 전남에는 여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석유로 비교했을 때 더 명확하게 나가 전남이 되고 가가 경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건 답만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건 일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걸 알 때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달리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얘는 먼저 구하는 거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혼자 1등이 다르니까. 이 두 개를 볼 때 왜 석유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 접근이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해설지는 못 봤어요. 3월 서울시 교육청이면 EBS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간략하게 한 2-3줄짜리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풀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적응력을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16번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7번은 일단 17번에 나와 있는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을 구분하기 애매하지만 이건 약간 지역성 문제로 내준 거예요. 도시. 근데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교통수단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근데 앞선 문제에서 제가 풀어드리진 않았지만 3페이지에 14번의 교통단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근에 꼭 육구수능 같은 그 큰 모의고사 말고 사설 변형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이런 교통시설의 입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지역을 물어오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통단원이 앞에 있었는데 왜 또 있어? 문제 까는 게 아니라 교통단원과 관련한 문제가 꼭 그런 스타일로 14번 3페이지에 14번 같은 스타일로만 나오던 건 옛날 스타일이고 최근에 이렇게 17번 스타일로 지역지리로 나온다는 거야. N수생들이 보는
변형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는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지엽적인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심지어 출제자가 줬잖아요. 그럼 왜 이거 두 개 이렇게 띄어서 논지 아시겠어요? 아, 수도권에서부터 가다 보면 충청권 2개 나오고 영남권 2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2개 헷갈릴 수 있어요. 이 2개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에 들어갈 게 다라에 들어가 있다거나 반대로 다에 들어가야 될 게 가나에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를 따져가게 되면 청주가 먼저고요. 대전이 나중이에요. 이거 왜요? 라고 하면 제가 뭐 따로 이거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청주가 조금이라도 대전보다 북쪽입니다. 철도 노선이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야, 누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도로를 짜겠어. 이렇게 그냥 뻗어간다고 하는 이상 청주가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울산하고 경주잖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쉽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제가 그려볼게요. 이쪽이 포항이고요. 이쪽이 경주고요. 여기까지가 경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시도가 다른 지역을 색을 달리해서 표현했어요. 도착이 부산이잖아요. 그럼 다하고 나가 둘 중에 하나가 울산이고 둘 중에 하나가 경주래잖아.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가겠니? 이런 거 없다니까. 이렇게 가야 맞지.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다가 경주고 얘가 울산이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쎄, 이런 문제가 실전에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는 나는 말 못하겠어.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 보고 이 근처 사내가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뭐 지역성 문제 그러면 못 내? 그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는 내가 말 못하겠지만 문제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렇다는 거야.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KTX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선생님도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어디로 나갔다 톨게이트를 어디로 갔을 때 어디로 가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인데 이제 교통사를 좀 달리해서 낸 거죠. 어찌됐건 분명한 트렌드는 있는 거예요. 지역지리를 문제를 낼 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위치로 그 위치와 관련된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교통수단을 고속철도로 제시했다가 아니면 뭐 고속도로로 제시했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 건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을 그렇게 연결하고 나면 선지는 대단한 건 없어요. 선지는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단한 게 없다는 게 너희가 틀린 게 우습다는 거 아니야? 니네 공부 진짜 안 했네 그거 아니야? 선생님 기준은 나중까지 공부하면 이건 진짜 나 해결 못하겠는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원유력발전소 암기 대상이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 있는 건 안동하고 경주의 양동마을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가 갈라지는 건 청주입니다. 청주고요. 그 다음에 리얼 선지에 나와 있는 바다와 다 있냐 안 다 있냐는 위치만 판단하면 바다가 어디 있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청주 아니고 대전 아니고 울산하고 경주는 바다 다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지역만 연결하게 되면 자료의 유형이 새롭다면 새로운 문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연재해와 관련한 문제예요. 자연재해, 자연현상과 관련한 문제고 그걸 지역과 연결시킨 문제입니다. 앞서서 제가 풀어드렸던 기후문제였던 13번과 더불어서 19번도 완전히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기후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도 6구 수능을 보게 되면 기후문제가 어려웠어요. 한국지리 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지형단원이에요. 공부할 거 졸라 많아. 허들이 높아. 근데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건 그게 아니라 4단원, 도시단원이나 5단원,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이야. 하지만 진짜 찐 막판 끝판왕이 누군지 아니? 그건 기후야. 13번과 19번 같은 기후 문제가 진짜 내공이 깊은 한국지리 고수들에게 1등급이냐 아니면 만점이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기후 부분이. 19번으로 가볼게요. 가나다가 뭐냐는 그렇게 계절이 다르니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름에만 있으니까 열대야. 그리고 봄에 있으니까 황사. 그리고 겨울에 많지만 봄, 가을에도 있으니까 설이. 난 이거 여름에도 잡힌다는 거 놀라워. 이 지역 조금이지만. 그랬을 때 A, B, C 지역을 해야 되는데 대관령 앞선 13번 문제 할 때 장수보다 얘가 더 북쪽이면서 고도가 높아. 추운 지역. 오케이? 그러니까 더위와 관련한 건 짧고 그리고 추위와 관련한 건 길고 그렇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서울, 그리고 울릉도. 특별하게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 뭐부터 푼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 눈에는요. 여름과 관련된 현상이 B가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B를 서울로 가겠습니다. 도시열섬 이런 거 있으니까 열대야 있겠지 뭐. 듣니? 그런데 이걸 여기서 처리를 안 하면 사실은 왼쪽에 서리를 볼 때 요걸 대관령으로 갈까 되게 고민할 수 있어. 왜냐면 기니까. 근데 이걸 보면 같이 병행해서 보면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나면 A가 구해지는 거야. 서울이었다면 얘가 열대야까지 기니까 서울이었다면 A는 누가 돼야 된다? 대관령이 돼야 된다. C는 남아있는 울릉도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아마도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어려웠을 거고요. 일반론적으로 겨울과 관련된 걸로 고르면 편하기 때문에 서리일수를 보고자 할 텐데 요 두 개가 얘가 울릉도인 건 어렵지 않아요. 뭘로 해도 되니까. 요 두 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같이 보면 조금 더 보이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황사로 와서 봐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했어 얘들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너희라면 시험장 가서 A하고 B가 생각하기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가나다 미지수, A, B, C 미지수가 여러 개잖아. 하지만 내가 헷갈리는 건 A, B 두 개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필요할지 아닐지는 나중에 판단하는 거지만 경우일리로 나눠서 A가 서울이고 B가 대관령일 때 A가 대관령이고 B가 서울일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어설프게 자기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그냥 찍듯이 하고 가버리면 그거 이외의 건 아예 안 보이지만 애매한 걸 애매하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로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걸 경우의 수로 나눠놓고 접근하는 게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은 가가 황산이라는 건데 설이니까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은 열대야와 무상일수는 같은 여름에 있다는 건 맞지만 그 기간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미안. 동그라미 2번 나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 아이고야. 거꾸로 해석했구나. 나가 발생하지 않은 건 열대야가 없는 기간이 무상기간과 같니라는데 요거는 가로 바뀌어야죠. 서리가 없는 기간이 무상일수죠. 제가 오독했었습니다. 자, 3번. 다가 봄에 발생한 일수는 울릉도가 서울보다 많다. 이건 지역만 연결하면 어렵지 않고요. 자료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냉방용 전력의 수요를 급증시킨다. 이건 열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요거는 그냥 날짜 더해보라는 거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알겠지?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문항들은 모두 다 풀어드렸는데 이 중에 실제로 보게 되면 기후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기후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이건 6구 수능 때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겁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린 문항들은 나름대로 선생님이 노림수가 있어서 풀어드린 거지 야 이건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 라든지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이 문항들 이외의 문항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사탐 선생님이고 사탐을 해설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3월인 이 시점에는 국어와 수학에 대한 나름의 견적을 뽑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계획하고 있는 입시 전형과 내 국수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효과적인 전략 짜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수고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